자,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두 축을 담당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 만큼 반도체 업황은 국내 주식시장 자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 어떨까요? 앞으로는 어떠한 포인트들 확인을 해보면 될까요?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주 이야기 해볼 텐데 전반적인 업황은 업계 내에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은 실적 면에서는 내년 1분기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상당히 추운 겨울이 올 거라는 그런 예상하고는 달리 날씨가 조금 변하긴 하지만 완만한 수준에서 생각보다 따뜻한 겨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디램 업황만 놓고 본다면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좀 어두운 면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디램 쪽에서 조금 저희가 그나마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센터장님? 디램 쪽은 가장 큰 게 지금 디램의 판가 자체가 하락폭 자체가 기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하락할 거로 봤는데 실제로 낮은 한 자릿수 하락으로 진행될 것 같고 이제 내년 1분기 디램 가격 수급이 중요한데 내년 1분기가 4분기 대비 디램 가격 낙폭은 깊어지겠지만 그 폭도 일각에서 지적하는 마이너스 10% 그 정도 수준보다는 좀 완만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1분기 디램 가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보다는 우호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또 데이터 센터 오류가 생길 정도로 지금 네트워크가 데이터 센터의 가부하가 많고 또 여기에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저전력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좀 교체하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버 DDR5 시대가 열릴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들은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진 않지만 메타버스 이쪽으로 계속해서 시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게 DDR5 자체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게 첫째가 데이터 센터의 어떻게 보면 고도화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즉 GPU든 SSD든 DDR5든 CPU든 데이터 센터 자체가 메타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좀 더 고성능이고 저전력의 반도체로 바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경험하기 위한 XR 기기를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 대표적으로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삼성이든 이제 다시 출시를 할 건데 그 제품들이 보통 디램을 6기가 이상을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신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면에서 메타버스는 특히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작이 DDR5에 대한 수혜를 크게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양산은 했는데 어딘가 넣을 데가 없다. 그 간극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흐름이 이랬던 걸까요? 아니 사실 DDR5는 PC DDR5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삼성 하이닉스 모두 PC 디램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삼성 하이닉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하고 모바일 디램이고 모바일 디램이 이미 DDR5 비중이 좀 이미 높아졌고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DDR5에 삼성 하이닉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DDR5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내년 4월부터 양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준비해서 어쨌든 양산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기가 좀 더 지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거는 아니고 내년 4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PC에 들어가는 DDR5는 사실은 PC 수요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양사 모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은 안 하지만 반면에 고객사들은 상당히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좀 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운드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쪽이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짓기 위해서 20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죠. 자, 이후에 이제 행보에는 더욱더 가속화될까요? 기대감 가져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미국 공장은 실적에 기여하는 시점은 2024년이고 지금은 오히려 평택에
페이지 2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의 파운드리는 TSMC처럼 일단은 판가가 지금 판매 가격이 한 15% 이상 올랐고, 그다음에 가동률이 100%고, 여기에 웨이퍼당 아주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황도 2022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6% 이상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도 그에 맞는 고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뜸들이다가 이 투자 시점이 지연됐다. 그 사이에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건가요? 전체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파운드리 쪽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삼성도 지금 가동률이 100%일 상황이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초점은 대부분 이제 선단 공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광 장비를, EUV 장비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 상황은 TSMC 상황도 유사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3분기, 4분기부터는 특히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하고 TSMC 점유율이 더 이상 벌려지는 모습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유지되다가 삼성이 이제 팽택 페이지 2든 아니면 내년 또 계속해서 LSI랑 이런 쪽으로 지금 파운드리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보다는 2022년도 매출액이 여전히 삼성 파운드리 쪽도 20% 이상 매출 성장을 하면서 마켓시어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삼성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센터장님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원래 우리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물론 독립적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있죠. 그 부분은 변화는 없고 그냥 핵심 어쨌든 임원이 바뀐 거고요. 이제 세트 사업부가 이제 보시면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TV하고 생활가전 사업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총괄하는 그런 분이 이제 맡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보다는 뭔가 좀 더 효율적인, 왜냐하면 TV랑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 최근 들어서는 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쉐어링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 향후에는 또 이런 부분끼리 어떻게 보면 데이터 송수선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는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양축으로 됐는데 시너지까지 조금 살짝 기대를 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봤으니 SK 하이닉스 쪽도 봐야죠. SK 하이닉스 오늘장에서는 키 맞추기 계속 두 종목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특히 지금 약하기는 합니다. 반등의 계기 SK 하이닉스 어떤 키를 잡고 움직이면 될까요? 저는 디램 업황이 생각보다 덜 나쁘다는 거에 따른 주가 반등은 1차적으로 진행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는 실제 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진다. 그러니까 덜 나쁘다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현재 주가에서는 반영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디램 업황이 조기에 좋아진다. 이거는 이제 내년 2분기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거고, 그럼 그런 2분기 기대감이 투영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짝 말씀하시면서 힌트를 주시기는 했는데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각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비용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감소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감소 수준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반도체가 좋고 해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또 4분기 이익 자체가 3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15.8조가 3분기였고 4분기는 한 15.3조로 소폭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출하량 증가 효과가 더 커서 3분기 4.2조에서 4분기에는 한 4.5조로 오히려 증액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매력이 더 높은 쪽은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두 종목 가운데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 추천하실까요?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1차적으로 이제 업황이 생각보다 덜 나쁘다는 거는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2022년 1월달, 지금부터 1월달까지 본다면 삼성이 갤럭시 S22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엑시노스 200, 여기에 CIS 그리고 파운드리 가동률
100%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영될 거기 때문에 내년 1월 달까지만 보면 현재 주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셨고요. 대형 업체들 사이클 하단에 있는 소부장주의 흐름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어떤 포인트로 소부장주를 앞으로는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소부장주는 국내 기업들도 되게 유망한 기업들도 많고 반도체 장비 바운드리 투자 많이 할 거고 또 DDR5로 바뀌면서 패키지 쪽에서 수요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의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운더리든 후공정이든 이런 쪽에 있어서 정말 삼성의 투자 방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오히려 외국 장비 회사들,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고 대표적으로 ASML이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든 아니면 후공정 쪽으로는 암코텍 아니면 대만의 ASE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장기적인 체력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도 보도록 하죠. 2시 구간 진입하면서 환율이 위쪽으로 쑥 올라가고 외국인이 매도로 틀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3천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 시작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규모도 400억 원 미만으로 어느 정도 좀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자, 오늘 2주 만에 종가 기준으로 3천선 위에서 마감을 한 게 11월 22일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3천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감 이어지는 2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